안녕하세요. 오픈 플랫폼의 이웃입니다. 오늘은 그 미국을 완전히 어제 뒤집어버린 그 시민권 문제, 미국에서 애를 낳으면 시민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,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줄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어제 연방 대법원이 다시 줘라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.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 사람도 혼돈에 빠졌습니다. 야, 이거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게 시민권이야?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죠. 출생 시민권제도,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, 뭐 이런 수정헌법 14조, 아주 굉장히 옛날에 만든 그런 법인데,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,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속지주의라고 하죠.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,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. 미국 영공에서 난 아이가 미국 아이냐 아니면 어느 나라 아이냐, 결국 두 가지 국적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선례도 있었습니다. 이만큼 속지주의가 강한 나라인데,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이러면서 딱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. 이따만큼 쌓아놓고 그냥 축축축 사인을 하는데, 여기서 이건 죽어도 안 된다, 무슨 다 미국 사람이 그 말이 돼? 이러면서 그냥 딱 제동을 걸고 안 돼, 대통령의 명령이야, 이러고 딱 태클을 걸었던 거죠.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이 문제로 갖다 이제 법정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어. 그랬더니 이제 어제 판결이 난 것인데, 야,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지 라는 게 결론입니다.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없애려고 했었냐라고 보니까, 이 원정 출산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였어요.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,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불법 체류자인데, 이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시민권을 딱 따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엄마 아빠 웰컴 투 아메리카 이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모두가 시민권이 되는 뭐 이런 그 앵커 베이비 자체를 없애겠다, 뭐 이런 의도였거든요. 범위는 어디까지 하냐? 물론 그냥 그 불법 체류자 당연하죠. 이제 관광 비자 왔다가 눌러 앉으신 분, 뭐 학생 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눌러 앉으신 분,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, 이런 분들의 자녀가 애를 낳으면 인정은 당연히 안 해주고,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애를 왜 낳아? 이래가지고 공부하러 온 애들의 우리 공부하러 온 그 친구들 있죠.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를 해서 애를 낳으면 그거는 너희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 아니야, 뭐 이런 규정. 뭐 한국에서 구재원이 왔는데 딱 그 타이밍 기가 막히면서 애기를 딱 낳기 직전에 와서 한 1년 있다 애를 뿅 낳는 그런 케이스 다 없애겠다,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이렇죠.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막 상담이 왔대요. 뭐 나 그럼 미국에서 애 낳으면 안 돼요, 나 미국에서 애 낳고 싶은데.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에서 애를 낳고자 하는 그게 좀 강했는데, 그게 다 군대 문제 때문인데, 사실 여기도 허점이 있어요. 왜 허점이 있냐면,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외국 사람이라도 이분은 사실상 군대를 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와전됐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, 국적 이탈을 또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국적 이탈 자체도 엄마 아빠가 삶의 근간이 미국에 있어야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. 잘 모르시겠으면 총영사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. 왜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, 아기를 낳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. 무조건 군대를 안 보내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. 엄마 아빠가 한국에 가더라도, 애가 여기서 유학을 하더라도 뭐 이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국적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, 이 대한민국에서도 원정청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, 뭐 중국에서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그게 정말 뭐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래가지고 정말 인기를 끌었는데, 이제는 군대 가야 됩니다. 그런 거 인정 안 돼요. 그러면 왜 많은 한국 분들이 원정 출산을 그동안 했느냐라고 봤을 때, 저는 그 옛날에 뭘 봤냐면, 원정 출산을 알선해주는 업체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우연치 않게 봤는데,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오신 사모님들 딱 모시고 병원에 딱 모시고 와가지고 정기 점검도 받고 아기 낳을 때까지도 막 케어를 해주고, 그 이후에는 또 그 산후 케어 전문 이런 데로 또 이동해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서 애들을 시민권 증서까지 만들어서 다시 이제 한국을 보내는 그런 임무를 하더라고요. 물론 한국 사회 말고 중국 사회 등 아시안 쪽 전반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, 요즘은 좀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원정 출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. 그 법적으로 많이 막아놨고,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과연 괜찮을까? 뭐 이런 것도 애매한 거죠. 왜냐면 이제 일단은 노리는 게, 나중에 미국에 대학을 갈 때 뭐 주립대 이런 데를 간다면 아이들이, 시민권자인 아이들은 학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또 이제 여기서 태클이 될 수 있는 게 뭐냐? 엄마 아빠가 또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. 그럼 또 골치가 아파요. 그래서 아주 머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해외에다가
그냥 땡땡 법인 하나 설립합니다. 땡땡 아메리카 하나 딱 설립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거기 법인장이에요. 뭔 개소리야! 연방 대법원이 이 속지주의가 맞다라는 판결을 어제 100장 넘게 해서 판결문을 내놨습니다. 정말 읽기도 힘든 분량인데 100 몇십 장이었는데 그게 194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. 아 정말 그 책 한 권과 맞먹는 그런 판결문을 내놨네요. 정말 이 대단한 판결문을 또 읽고 트럼프 대통령 아마 요거에 따따블 되는 정도의 분량으로 거의 한 400페이지의 분량으로 또 새로운 법안이나 또 아니면 그 행정명령을 준비해서 요건 내가 맞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앞으로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일단 우리는 법을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. 뭐 이런 겁니다. 법을 지킵시다. 끝. 어찌됐던 원정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. 그렇죠.